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1일 밤 10시입니다. 방금 배달된 월간조선 10월호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사진으로 보면 참 수더분하게 보입니다. 아주 평범한, 그러면서도 아주 친근한 인상인데요. 이분은 엘리트 코스를 걸었습니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법대,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 그리고 법률가로서도 아주 판사의 전형적인 계단을 밟아왔다가 2018년 초에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분입니다. 요사이 감사원이 이 원전, 탈원전 정책의 하나로 월성 원자로 1호기를 폐쇄한 게 과연 적절한 조치였느냐 하는 걸 놓고 아주 감사를 하면서 감사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최재형 원장이 이 여당의 정권측의 이 공격 표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분의 부친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약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정권 측에서는 화를 낼지도 모르는데 최재형 감사원장 인사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 인사라고 저는 봅니다. 더구나 이 월간조선 기사를 읽으니까 추천한 사람이 민정수석이던 조국 씨였다고 합니다. 이 세상 일이라는 게 아주 묘하게 굴러가고 엮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한 50년 하다 보니까 어떤 인물에 대해서 미담으로 나오는 것은 그렇게 믿지 않는 편입니다. 미담하면은 좋은 점만 골라서 썼겠지.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약간 좀 이 냉소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기자 50년에 얼마나 많은 위선자를, 또 얼마나 많은 악당을, 또 얼마나 많은 선인들, 영웅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 일도 양단하지 않게 되고, 특히 미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오늘 이 월간조선 기사를 읽은 소감은 여기에 진짜 인물이 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기사도 좋은 점을 중심으로 썼겠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흠물 잡으려고 하는 저 입장으로 봐서도 인물이 난세에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의지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우석, 조승호 기자 두 분이 최재형 원장은 인터뷰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 가족, 친지들을 두루 접촉해서 간접적으로 최재형이라는 인물을 그렸습니다. 2017년 말에 휴대전화로 조국 민정수석이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원장 후보로 여러분을 인사검증했는데 사법연수원장님이 최적임자라는 판단이 있어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최재형 원장은 거절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부친이 최재형 씨인데 6.25 초전의 영웅입니다. 해군 대령 출신인데 이분이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시절에 비서로 있었답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함께 일하자고 했을 때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거절했다는군요. 나는 한강을 목숨 걸고 한강을 같이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나서 거절을 했더니 조국 수석이 원장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후보로 추천하겠습니다. 많은 분을 검증했는데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사람은 원장님이 유일합니다. 해서
감사원장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감사원이라는 조직은 헌법상에 이 대통령 소속으로, 대통령 직속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직속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행정부 소속이 아닙니다. 감사원은. 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을 하지만은 직무는 독립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제4부라고도 불립니다.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해도 감사원에 뭘 감사하라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독립성이 강하고 임기는 4년입니다. 물론 1차에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탄핵이 아니면은 감사원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2022년까지 4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 월간조선 기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이야기할 때 제일 항상 먼저 나오는 게 이분을 붙인 이야기입니다. 최영섭 해군 대령 출신인데, 이분이 또 대한민국이 그 운명이 경각에 달했을 때 홀연히 나타난 영웅이에요. 뭐냐면은 6.25 직후에 북한이 한 600명을 태운 선박을 몰래 부산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부산에 상륙시켜가지고 후방을 교란할 목적으로 보내는데, 그때 한국 해군의 유일한 전투함이 있었어요. 그게 백두산함인데, 백두산함이 부산 동북쪽 해상에서 끈질기게 추적을 해가지고 이 북한 배를 격침시킵니다. 격침시켰어요. 만약 그게 격침이 안 되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후방에서 야단이 났을 겁니다. 그리하여 미군이 부산항에 상륙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겠는데, 바로 이 백두산함에 타고 있었던 분이 최영섭 장교였습니다. 참고로 이 최영섭 이 대령은 지난 6월 25일 밤에 열린 6.25 70주년 행사 때 문재인 대통령 옆에 서서 군가를 부른 바로 그분입니다. 연세가 지금 93세네요. 93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집안이 아주 병력 명문입니다. 최영섭 대령 밑에 동생 2사람이 있는데, 한 분은 해병 대령으로 예편하고 또 한 명은 해군 부사관 출신. 아들 넷 중에 첫째는 해군 대위, 그 다음에 이 최재형 씨는 육군 중위, 그리고 셋째는 공군 대위, 넷째는 육군 소위랍니다. 육해 공군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 한 명은 해병대 중위로 DMZ 소대장을 했고, 2명은 육군에서 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60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에피소드를 많이 남겼는지 하는 데 대해서 감탄을 하는데, 그 에피소드는 주로 선행인데, 이 선행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심을 담아서 하는 선행의 이 리스트가 쭉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미 1981년 6월 18일자에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최재형 씨가 왜 나왔느냐? 나란히 사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강명훈 최재형 군 짙은 사귐, 신앙으로 승화한 우정 10년. 최재형 씨는 경기고등학교 다닐 때 지체 부자유인 친구 강명훈 군의 손발이 되어가지고 업고 등하교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군은 최재형 씨에게 구김살 없는 마음의 보답을 했다. 그리고 두 분이 서울법대 입학을 하고 또 사법시험에 합격도 해가지고 그 미담이 조선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81년이니까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39년 전 이야기네요.
이때 업혀 다녔던 강명훈 변호사는 이 월간조선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 2년간도 함께 통학을 했습니다. 잠시의 선행이 아닌 진심으로 장기간 친구를 도왔던 이가 최재형입니다. 몸이 아픈 친구를 도왔던 일이나 아이 둘을 가슴으로 낳은 일 모두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힘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재형 씨를 이해하려면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걸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으로 낳은 아이란 뜻은 두 아이를, 이분이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밑으로 이 두 사람을 입양을 했습니다. 아들 둘을 입양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 아들 둘을 입양을 해서 키운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겸손한 엘리트로 꼽힙니다. 보통 이 정도의 좋은 집안에 자랑스러운 집안이죠. 그리고 경기고등학교, 서울법대, 사법시험 이렇게 가면은 뭔가 개성이 강하고, 그러면 야구 친구하고 접촉이 좀 줄어들고 하는 수가 많죠. 엘리트 의식을 갖게 됩니다. 보통 사람도. 근데 최재형 씨의 이야기에는 그게 전혀 나오지 않는데, 이것도 아마 기독교가 강조하는 희생정신 또는 겸손함을 몸으로 체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야기가 여기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이 필리핀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 2016년이네요. 4년 전에 이 현지 아이들에게 바람개비를 만들어 주면서 바람개비를 돌리는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본 기자는 판사도 장로도 아닌 아이들과 한데 어울려 순수하게 호흡하고 노는 모습이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이분은 장로님이네요. 이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를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의 인물평을 실었는데, 소탈하다는 말로는 좀 부족하죠. 그냥 적선하듯이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호흡하고 생활하는 그런 장로님의 모습에서 우리도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에는 작은 예수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가 그랬듯이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를 진심을 다해 섬기는 사람들을 흔히 작은 예수라고 일컬어요. 아마도 최재형 장로님이 작은 예수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좀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작은 예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니까 이 가식이 없다는 거죠. 요새 위선의 세계, 위선, 오만, 허영이 판치는 세상에서 이런 분이 감사원장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기적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문재인, 조국 두 사람의 인사에 의해서. 이 월간조선 기자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동생이 의사인데 최재민 원장 62세네요. 을 찾아가서 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상당히 이야기하기를 꺼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기자에게. 미션, 그러니까 사명을 아주 강조한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형이 감사원장으로서 지금 국가 현안을 다루고 있는데 그게 형에게 부여된 미션이죠. 그 미션을 사심 없이 무엇이 최선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현명히 판단해달라는 당부를 담은 겁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메시지 외에 형과 전화통화도 안 합니다. 혹시라도 불이익이 갈까 봐서 라고 했습니다. 지난 7월 29일 최재민 원장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때 최재형 원장이 월상 1호기 감사 과정과 관련해 여당이 공세를 펴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적이 없다면서 당당하게 여당 의원들과
이 논전을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동생이 보낸 메시지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Here I stand, help me God. Here I stand. 제가 여기 서 있어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유명한 문장입니다. 이 유명한 문장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교황을 상대로 대자보를 써붙이면서 말하자면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올립니다.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라는 한 개인의 용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집단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때 독일 작센주에 있었는데 교황은 마르틴 루터를 소환해가지고 종교재판에 넘겨가지고 화형시키려고 했지만은 당시에 독일의 영주들이 이 보호를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를 보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칼 황제가 부릅니다. 불러서 신성 로마 제국 국회, 일종의 국회죠. 국회에서 자기가 직접 신문을 합니다. 이틀 동안. 이때 마르틴 루터가 세속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강자, 그리고 당시에 이 유럽뿐만 아니라 남미까지 지배를 해가지고 합스부르크 가문 출신입니다. 태양이 지지 않는 대제국의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지금 성경 위에 서 있다. 나는 나 자신도 어쩔 수 없다. 나는 성경을 따라서 이야기할 뿐이다 라고 해서 당당하게 반성을 하라는 요구를 거절합니다. 한 개인이. 토마스 칼라일은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용기의 발현이라고 합니다. 그때 한 말이 바로 Here I stand, help me God이었는데 이 동생이 최재형 원장에게, 감사원장에게 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고립무원입니다. 정권에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서 있는 게 신념으로서는 성경일 것이고 무엇보다도 법률적 근거로서는 헌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이겠죠. 사실과 공정성. 그 위에 서 있으니까 나는 양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천우신조를 기다리는 마음. 이 대목이 상당히 감동적이네요. 여기에 이 월간조선 기자가 또 하나 문장을 소개를 했습니다. 최영섭 대령, 아직도 94세입니다. 이분이 아들이 감사원장으로 발탁되었을 때 사자성어를 한자로 써가지고 써주었다고 합니다. 그걸 여기 소개를 했네요. 재밌습니다, 이게. 단기 출진, 불면고전, 천우신조, 탕정구국이라고 썼는데 단기 출진, 홀로 진지를 박차고 나가면은 불면고전,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천우신조, 그럴 때는 하늘의 도움을 구하면 탕정구국, 나라를 안정시키고 구할 수 있다. 이런 글을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요사이 최재형 원장 이야기가 나오면 그분 대통령감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너무 미리 했다가는 방정맞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그 이야기 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난세의 영웅이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순간 그 자리에 그분이 있다는 것도, 그것도 조국 문재인의 인사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도 뭔가 준비된, 국가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분의 권력 의지라든지 그런 건 알 수 없으나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나라가 이분을 지도자로 찾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 기사 읽고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진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월간조선 10월호의 일독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